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픈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96회 아카데미 5개 부문 노미네이트에 국제장편영화상과 음향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인데요. 이번 순서는 영상으로 보는 비평과 분석이라는 컨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상과 견해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영화 속을 거닐며 일순간 몸과 마음이 경직되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제겐 충격적이고도 긴 잔상을 남긴 영화였습니다. 본 영상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기도 하겠지만요.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전하고 싶은 의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Also brennen, abkühlen, entladen, nachladen. Dauerbetrieb. 영화의 도입부, 제목이 천천히 디졸브되며 칠흑 같은 긴 암전 속 차츰 부유하듯 경건한 신스보이스 패드에 흐르는 물, 새의 지저귀이 뒤섞여 흘러나옵니다. 이건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 채널을 블랙아웃시키고 청각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때 제가 어릴 적 했던 게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2살의 나이로 사망한 히데의 크리에이터 이노 켄지가 만든 리얼 사운드 바람의 리글렛인데요. 이 게임은 영상이 일절 존재하지 않고 암전 속에서 소리만 듣고 플레이하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드라마 장르로 세가 세턴이라는 지금은 잊혀진 하드로 1997년에 발매된 바 있습니다. 시각 신호를 끄고 청각에 집중해서 스토리와 효과음 속으로 플레이어를 몰아넣는 그 특유의 방식이 떠오르면서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무엇보다 청각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대학살의 진원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루돌프 웨스 소장 일가의 온화한 일상을 깔아두는 영화지만 그 일상은 매우 수평적으로 전람하듯 보여주되 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소리와 어떤 기색만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총성,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의 절규, 분노에 찬 군인들이 윽박 지르고 그들을 운반하는 기차 소리, 특히 관객들을 시종일관 짓누르는 건 일순간도 쉬지 않고 끝없이 돌아가는 소각로 보일러의 고하는 앰비언스입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상을 굳이 보여주지 않고 상상과 연상만을 하게 하는데요. 관객의 눈에 보이는 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소장 가족의 모습뿐입니다. 이 컨셉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요. 실제로 극장에서 보게 되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얇고도 넓은 공포가 영화 전체를 뒤덮고 있고 시각과 청각을 벽처럼 분할하는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관객들의 감각을 조금씩 비틀고 왜곡시켜 나갑니다.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소장의 집에서 여자들은 대량의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소장의 아내 해티비이는 당연하고 능숙하게 옷을 걸쳐보고 주머니에 있는 립스틱을 발라보죠. 이 영화는 이런 몇 장면만으로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이 부유한 여성이었고 그녀는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고 벗겨졌으며 다시는 이런 옷을 입을 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예리하게 날선 비극을 비수처럼 꽂습니다. 옷의 주인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해티비이는 일말의 동의 없이 사무적으로 능숙하게 늘 그래온 것처럼 수용자의 옷을 걸치죠. 분명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해티비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지독하게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하며 철저하게 무관심한 이런 장면들이 저들에겐 평범한 일상이라는 점, 남편 루돌프의 점검 명령이 떨어지자 그간 수용소 옆 사택정원 손질과 농작물 재배에 공을 들이는 걸 아쉬워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평화로운 거주지를 떠나기 싫다는 해티비이의 관심 영역과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 간의 단차는 압도적 공포감과 더불어 마음의 멀미와 구토를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후반부엔 루돌프 헤스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사는 정상이라는 소견을 내리지만 검은 복도에서 구토하는 루돌프의 심리 상태는 처참하다는 걸 은유합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전혀 이해해도 공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유대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당시 나치 정권의 압도적이고도 맹목적인 국책. 이런 광기가 국가를 지배하면 같은 인간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감각을 생활과 직업 전반에 보편적으로 깔아둔 루돌프처럼 보통의 국민들도 그 광기에 감화되어 감각의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이겠죠. 국가에 의해 유대인 학살이 당연하고 모두가 그러니 나도 한다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무시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은 인간의 마음의 건강이란 정상일 리가 없는 것이죠. 단시간에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멈춤 없는 회전식 소각로를 만들고자 하는 마치 악마의 심연 같은 루돌프의 발상은 그 자체로 루돌프의 관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루돌프도 인간으로서의 일면을 보일 때가 있었죠. 소각로에서 태운 재가 강물에 떠내려오면 아이들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아우슈비츠에 남고 싶다는 아내의 간청을 듣고 그가 보여준 복잡 미묘한 표정. 마침내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상관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거는 등 정말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일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 앞에서 루돌프는 학살을 철저하게 일로서 대합니다. 나치에게 있어 홀로코스트의 눈부신 성과를 수행하는 중책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이 방법뿐이고 이게 내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Diese Blumen, das ist ja wunderschön. Hier gibt es auch Gemüse. Das ist ein Paradiesgarten. 이런 미쳐버릴 정도의 감각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세계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게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요. 소장 일가는 분명 지옥 옆에 살고 있고 수용자를 소각하는 연기와 비명소리와 총성으로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귀를 막거나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을 하는 게 아닌 이곳에서의 생활 자체를 마치 일궈낸 결실처럼 소중한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가 아니라면 이들은 여기서 살아갈 수조차 없겠죠. 자녀들의 집에 방문한 모친이 금세 그곳을 떠났던 것처럼 최소한 보통의 인간이라면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소장 레웨는 옆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일부러 보고 듣지 않거나 못 본 척 못 들은 척을 한다기보단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의 회로를 끊어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소장 레웨의 아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살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하는 놀이의 그 상황을 녹입니다. 아이들의 감정 회로는 끊기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어로 인터라센 게비트, 영어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나치 점령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주변부 40제곱킬로미터를 일컬었던 말로 둘 다 중세 라틴어 인터레세,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에서 유래가 되어 관심, 관여, 중요도, 이익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나치에게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영국 작가 마틴 에이미스가 쓴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의 제목도 이 소설을 각색한 조너단 글레이저 감독의 이번 영화 제목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만 앞서 말한 것과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마틴 에이미스나 조너단 글레이저나 하나같이 등장인물의 관심과 무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설 속에서 루돌프 웨스와 헤트비 웨스는 실명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장교와 유대인이 각 한 명씩 주역으로 더 등장합니다만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소장 부부를 실명으로 등장시켰고 그 둘만을 중심에 배치하는 과감한 각색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심 영역엔 한계가 있다는 점만큼은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 범주를 넘어선 일은 어떤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와도 의식에 천착시키는 일 없이 그냥 강무리를 부여하는 잿더미처럼 마냥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그 관심 영역 테두리에 쳐진 벽을 시각화한 것이 저택과 수용소를 나누는 벽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관심 영역 밖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우린 늘 수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폭사당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영역 안엔 누굴 만나서 뭘 먹을지, 휴일에 뭘 할지를 고민하고 내 의식주와 성취, 성공에 대한 것들이 그득히 쌓여있을 뿐 마음의 방벽 밖에서 들리는 절규를 느끼는 회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화 꼭 보실만 하고요. 늦기 전에 상영관으로 향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